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하트라인 차명폰, 대포폰 기억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시호 씨가요. 특검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모가 언제든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도록 잘 때도 품고 잤다. 한 번은 누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가 잃어버리니까 누가 주워서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으면 난 오바마 대통령이다라고 농담처럼 대꾸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최순실 씨가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저 앞서 나온 얘기 다시 한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든 전화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잘 때도 품고 잡고 또 이모가 대포폰을 변기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것을 드라이기로 말리는 모습을 봤다.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5분 대기조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오픈하는 뭐 그런 그 체제죠. 24시간 체제로 이제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요청에 24시간 대기. 네, 24시간 대기. 언제든지 애니타임 가능한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저게 상당히 이제까지 드러난 그 사실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이게 변기에 빠뜨렸는데 하루 종일 드라이기로 말렸는데 그렇게 하면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거나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 아무 소용 없다고 오히려 더 그게 스마트폰은 물에 빠지면 끝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폴더폰이라도. 네, 지금 보면 저렇게 밤에도 끌어안고 잘 정도면 6개월 동안 한 57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포폰에 추적이 됐으면 굉장히 더 많은 걸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고 잤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말하는 낮에나 뭐 평소에 말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근무 시간 말고도 특히 저녁이나 아주 심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게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도 장시호 씨가 핸드폰의 어떤 뒷자리 번호를 알아내서 그래 특검에 줘서 특검이 이제 추적해서 지금 작년에 뭐 한 6개월 동안에 적어도 뭐 570회 통화 내역 같은 거 다 밝혀내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저 휴대폰 자체를 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었다든가 또 아니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획득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었을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오죽하면 지금 나오지만 대통령입니다 하면 나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하겠다고 농담했다가 아주 이모한테 된통 혼이 났다. 이런 얘기까지 특검에 했다고 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특검에서 또 나온 얘기. 각종 이권 사업. 미얀마에서 대대손손 먹을 걸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커피 사업을 시도하려다 말았다. 이제 시도는 했었다 이런 얘기인데 사탕수수 사업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이 사탕수수 사업 소개서를 보면요. 사업 내용이 사탕수수의 찌꺼기인 당미를 동남아에서 독점 수입하겠다. 그래서 포스코에 납품을 하겠다 했는데요. 이 포스코에 납품하는 이유는 철강 주물에 이 당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독점 수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독점 사업권을 따도록 정부가 좀 이 당밀 세상국에 연락을 취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야, 포스코까지 정말 사업을 글로벌하게 하려고 했군요. 그렇죠. 포스코가 사실 민영화되어 있습니다만 포스코가 정부 입김에 상당히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포스코 인사에도 개입한 흔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밀만 수입을 하면 이 포스코 납품하는 건 아마 자신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지금 당밀 생산국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수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수입 허가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미칠 영향력이 없으니까 아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외교부를 통해서든 간에 그 해당 국가에다가 정부 차원에서 압력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것이 시행되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아무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그냥 당연히 먹는 거고 그 바깥의 외국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네. 그 말씀 박소연 앵커도 얘기했지만 철강 주물에 당밀이 들어가는 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포스코가 1년에 수백억 원어치를 사들이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가요. 지금 종업원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 2만 명이 넘잖아요. 예를 들면요.
포스코의 납품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1차 밴드, 2차 밴드 그런데요. 네. 예를 들면 구두약 있잖아요. 저 철강 주물 근로자들이 이게 구두 단단한 거 신고 하지 않습니까? 구두약을 한 달에 2번씩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1인당 2개씩이요. 네, 보름에 네. 한 번씩. 그러면 구두약을 포스코에 납품을 하는 그 회사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목장갑 있잖아요. 작업할 때. 이것만 납품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스코나 KT가요. 이게 민영화는 됐대지만 사실상 정부의 입김으로 운영되고 네. 포스코의 경우 그 광고업체 그 포레칸가 그거 그냥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당밀이 말이에요. 저기에 그 철강 주물하는 데 들어가면은 무슨 구두약, 무슨 목장갑 이런 거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겠죠. 엄청난 이권인 거죠. 네. 그 포스코니까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을 뒤엎으면 이거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거겠죠. 네. 특검에서 또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던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비선 의료진으로부터 미용 시술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저희가 참 많이 했는데 논란이 많았고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 그 모습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걸 시술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 두 사람 모두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정기환 교수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얘기를 한 게요. 대통령에게 피부 미용 시설을 한 게 맞고 시술 장소는 의무동이 아닌 관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관저가 작년 연말에 저희가 많이 보도했던 관저 안에 있는 파우더룸. 저 파우더룸이 원래는 유럽의 그 귀족 부인들이 미용할 때 가발 쓰고 얼굴에 백칠하잖아요. 그 파우더, 분칠한다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건데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 딸려 있거나 화장실 옆에 있는 여성 전용 미용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관저 자체를 업무 공간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무 공간에서 시술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 정기양 교수도 마찬가지고 특검에서 그 국회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위증을 한 거죠. 네. 이거 그런데- 위증 같아요, 이미.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떤 의료법에 보면 진료 자체는 어떤 공익 목적이나 아니면 응급 환자의 경우 아니면은 다 진료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료법 위반의 문제도 있는데 네. 한국의 어떤 가장 통치권자라고 그러든 만약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관제해서 시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대통령의 어떤 안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사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영재 원장이 또 관제에서 시술을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전에 시술을 했던 것을 자기가 수정하고 망천으로 고치려 했던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어요. 좀 그렇다고 이따, 하면 예. 박 대통령이 사실은 김영재 원장 이외에도 많은 어떤 시술을 받아왔지 않느냐. 네네. 그런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서 바로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김영재 원장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서너 차례 시술한 정황을 최근에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한 번꼴로 들어가서 시술을 한 겁니다. 자, 김영재 원장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김광삼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측근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김영재 부부의 측근. 다른 사람이 잘못해 놓은 것을 교정하는 건 일부 좀 하신 것 같아요. 예쁘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망쳐놓은 걸 회복시키는 시술을 했다. 자, 이제 완전히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김영재 부부의 측근이 지금 한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왜냐고 한다면 지금 드러난 거는 정기환 교수하고 그러고 김영재 원장 두 사람이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김영재 원장의 한 부분은 앞 사람이 해놓은 부분이 잘못된 걸 갖다 다시 자기가 시술했다고 하는데 그 앞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정기환 교수보다는 아마 또 다른 또 비선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 존재 자체를 아직까지 특검을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 지금 또 다른 제3자가 시술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사람이 세월호 7시간하고도 또 뭔가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자기의 신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망각한 채 아무한테나 맡기는 그런 대통령 인식 자체가 과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인식한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성인 박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한 걸 저희가 시비 걸거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관저에 비선 의료진을 여러 사람 불러다가 보안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만약 국가안보에 위해가 초래될 상황이면 어떡할 뻔했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적해야 될 게 바로 그 점하고요. 저는 근데 이게 대통령 미용시설 그거 자체로 시비 거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뭐 다 여성인데 뭐 남성은 또 젊어지고 싶어하고 다 그런 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어요. 예.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역대 보면 처칠 위대한 사람이라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좀 많이 했죠. 네. 예. 그 집무 중에도 술 그냥 집무실에다 술 갖다 놓고 자주 먹었어요. 그다음에 시가도 많이 피웠고. 네, 네. 케네디도 말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 그거 없이는 이게 활동이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케네디도 비선 의료진 좀 쓰기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처칠도 그렇고 케네디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지금 와서 보면 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만큼은 똑부러지게 했다라는 챙기고, 거죠. 예. 그렇죠. 대통령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만큼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뭐 일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덮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관저가 업무 공간이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그 본관에는 잘 안 오시고 네. 저거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조금 뭐 의심하는 게 저런 것만 허구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국사를 못 챙긴 거 아니냐. 그 부분이 문제예요. 세월호 그 부분이. 7시간도 그런 의혹에 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네, 지금 어쨌든 세월호 7시간 당일에는 두 사람 모두 처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기양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의 아니겠습니까? 자문의 공식 직함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보톡스랑 필러를 시술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한 거는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이걸 왜 극구 부인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세월호 7시간인데 굉장히 문제가 커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보톡스나 필러 자체를 또 정상적으로 자문의로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대통령 관저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네.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위하려고 했었는데 네.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조사받을 때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예.